혹시 자위를 했는데도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처음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젠 나이 탓인가 보다,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의 약 3명 중 1명은 정액 없이 절정을 맞는 소위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나 오르가즘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의학계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정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의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보려는 것입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의료 현장에서 그리고 성건강 전문 분야에서 수많은 고령 남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아온 안전하면서도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사정 없이도 만족스러운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전립선과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제적이고 유익한 지식을 확실히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왜 사정이 어려워지는지 그 원인을 몸의 변화에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61세의 박진수님.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진수님과 같은 시청자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이 소개되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거주 지역과 함께 감상을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로 치부할 수 없는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신체는 외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정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즘의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고민은 특정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변화이며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사정 시 정액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기관들의 활동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불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 성적 반응, 사정의 타이밍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분비량이 줄어들면 성적인 흥분도나 오르가즘의 강도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쳐선 안 될 부분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음경이나 골반 주변의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사정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약 38%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이 약해졌다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워지는 건 나이 탓만이 아니라 몸이 이제 조금 더 나를 돌봐달라고 말해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의학적인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라며 안심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성적인 쾌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안쪽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를 경우 생기는 리스크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적 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작용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 과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정낭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비뇨기학회에서도 사정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정신적인 영향입니다. 성적인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인 만족감도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불면이나 무기력, 일상에 대한 의욕 저하 같은 정서적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상태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 라는 생각에 아예 자위행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저근이나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의 활동이 점점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쾌감을 느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라며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자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나요? 사실 이러한 무심한 습관이 오히려 성기능을 더욱 저하시키는 숨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자극을 너무 강하게 주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자극을 더 세게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음경을 과도하게 세게 쥐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고 이런 자극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음경 고유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반저근에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성기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무심코 반복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결국 몸 전체의 성적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골반저근은 사정 시 중요한 수축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면 오히려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성적인 쾌감은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법인데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가 성적인 흥분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즘 자체도 느껴지기 어려워집니다. 2022년 일본 고령비뇨기학회 세미나에서도 고령자의 자위행위의 질이 저하되면서 성기능 장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결과만을 바라는 태도보다 과정 자체를 느긋하게 즐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마주하며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지금 꼭 필요한 성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극이나 조급한 접근은 오히려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쉽지 않은 고령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위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이는 빠른 자극 대신 천천히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음경에 직접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지나 하복부, 회음부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고 감각을 일깨우는 접근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자극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며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인 만족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쾌감을 추구하기보다는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을 즐기려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폭식 호흡을 이용한 골반적인 이완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며 복부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 바닥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 방법은 다수의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60대 이상 남성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이는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에 가볍게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열 자극은 그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의 반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감각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자극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깨우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방식으로 고령자의 몸과 감정에 더 잘 맞는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러한 습관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심리적인 이완은 물론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모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잊고 지냈던 성적 감각을 서서히 되살려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70세의 이정호 씨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뒤 사정이 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이렇게 깨어난 감각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요법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적 쾌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감각의 근간이 되는 신체 기관, 즉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실제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자연치유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성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는데요. 실제로 가벼운 자극을 주면 혈류가 좋아지고 또 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방식으로 무리한 자극을 줄 경우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몸을 위한 관리인 만큼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신 보다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자연요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형태의 골반 정방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단 3분만 이 동작을 꾸준히 해도 골반 내 정맥의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정액 생성을 위한 내부 환경도 점차 안정되게 조성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단지 성기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와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바로 온욕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무릎 아래 온욕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전립선으로 향하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활용해 의자 위에 올려두고 앉는 방법도 정낭과 전립선의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81세의 김남호 씨는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 꾸준히 적용한 결과 정액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르가즘의 감각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성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습관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체 내부에서부터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고 정액의 생성을 도와주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양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로 전립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욕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의 식단에서는 육류나 해산물 섭취가 적은 경우가 많아 아연이 부족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아연 섭취를 위해 가장 추천할 만한 식품으로는 굴, 쇠고기, 호박씨, 나토, 청국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토에 파와 계란을 함께 곁들이면 아연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전립선과 심경 주변의 혈액 흐름이 개선되면 심경 자극에 대한 반응도 더욱 민감해지고 오르가즘의 깊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에는 닭고기, 두부나 콩 등 대두 제품, 현미, 호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인 만족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성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어 몸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다음에는 이와 함께 기억해두면 좋은 제3의 영양소와 식사 습관에서 피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정낭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쉬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해주며 성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등이 있으며 아침 식사로 올리브오일을 뿌린 샐러드나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를 습관처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김정수 씨는 이러한 식단을 의식적으로 실천한 결과 정액의 양이 서서히 늘었고 밤에 느껴졌던 불편함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몸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호르몬 균형을 잡고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기능 회복을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정의 메커니즘뿐 아니라 성욕, 근력, 심리적 안정에도 깊게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상 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수면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잘 자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단순한 일상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논렘 수면 상태에서 가장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끊김없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 불규칙한 취침 시간 등이 있다면 먼저 그 부분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호르몬의 균형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통해 남성 모드를 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뒤 햇빛을 받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도와주고, 이는 다시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아침에 10분 15분 정도 밖에 나가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오전 중 햇빛을 쬐는 것은 뇌와 몸을 남성 모드로 전환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체가 깨어나고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시작하게 해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쿼트나 걷기 운동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 적당한 근육 자극은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도 있어 꾸준한 자극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15분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강력한 변화들을 하나씩 쌓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생활 습관들은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고 결과적으로 사정 기능과 성욕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사정보다도 더 중요한 쾌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뇌와 신경의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르가즘과 만족감의 대부분은 몸이 아닌 뇌와 신경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사정이 없어도 뇌와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적인 깊이와 감각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흥분이나 절정의 순간에 분비되는 주요 뇌내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호르몬은 단지 육체적인 자극뿐 아니라 심리적인 이완 상태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서도 분비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완된 상태를 자위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사정이 없어도 뇌는 충분히 성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감각 하나하나에 천천히 몰입하는 것이 지금의 나이에 맞는 가장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성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해 쾌감을 높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인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했던 접촉의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만으로도 뇌는 다시 성적인 흥분을 재현하기 시작하고 신경 역시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깊고 느긋한 호흡을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자극을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의 여유를 즐기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 행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오직 사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긴장이 생겨 쾌감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잔잔함 같은 감각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의 성적 만족으로 이끄는 열쇠가 됩니다. 쾌감이란 결국 나이와 관계없이 뇌가 느끼는 감정이며 그 뇌의 쓰임새는 여러분의 의식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의식과 실천을 억지스럽지 않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아도 충분한 성적 만족감을 얻는 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 전립선과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이 밀집해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뒤 양무릎을 양옆으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회음부를 이완시켜주는 자세를 5분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내부의 혈류가 개선되어 사정 기능과 성적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을 위한 자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편 채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서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골반 저근을 자극해 근육을 무리 없이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밤 자기 전에 반복하면 성적인 감각을 느끼기 위한 몸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를 주 2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목표 없이 감각 그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을 강박처럼 여기는 대신 감각을 음미하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훈련처럼 접근해보세요. 이 3가지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성기능 회복과 심리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일상 속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쾌감을 느끼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이 내 몸과 뇌에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임을 다시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신경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설령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인 만족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고 섬세한 습관들이야말로 나이로 인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는 성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성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 성적인 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인 기능이 줄어들었다 해도 쾌감의 형태가 바뀌었다 해도 지금의 나와 차분히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마주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쾌감과 더 큰 행복을 손에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지, 단단한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내 안에서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과 마주해 보세요. 그곳엔 분명 당신만의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이라는 숫자에 상관없이 성은 언제든지 다시 당신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나눈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지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이 사는 지역이나 오늘 느낀 생각들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따뜻하고 충만하길 바랍니다.